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신 댓글 중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트레이딩 관련된 겁니다. 옵션 관련된 거, 수학 관련된 거 제가 동영상 찍으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으세요. 아마 내용이 좀 어렵거나 제가 설명을 잘 못하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옵션에 관련돼서 감마 트레이딩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트레이딩이라는 게 뭔지 알려면 우선 델타 해칭이 뭔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릭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감마 트레이딩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 북러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트레이딩 헤드로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이제 옵션 트레이더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알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옵션 북 러닝은 해본 적은 없고요. 제가 포지션으로 뭐 옵션을 잡은 적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주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선 첫 번째 옵션 트레이더들 보면요, 제가 국가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진짜 인도 사람 많고요, 또 의외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아요. 프랑스가 디리버티브 쪽에는 항상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 인도 분들하고 프랑스 트레이더들이 많더라. 이 옵션 트레이더들이 다 수학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그리고 매우 스마트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래 없는 날에도 하루 종일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없다는 게 좀 한가한 거죠. 한가한 날에도 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루 종일 놀면서 뭔가 컴퓨터만 보고 있나 그랬더니 실제로 감마 트레이딩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그 전에 다 아시겠지만 그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델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옵션이 있으면 기초 가격이 움직이면 옵션 가격이 다 100%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도 움직이고 60%도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에서 기초 가격이 변할 때 나의 옵션 가격이 변하는 거죠. 델타를 표시하는 방법은 노셔널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DV51으로 해서 1bp 움직일 때마다 달러가 얼마 변하느냐 그런 값으로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은 이 델타 값은 시장이 움직이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델타가 뭐 60%라 하더라도 시장 가격이 변하면 델타 값이 계속 변합니다. 어쨌든 한순간에 델타는 하나니까 내가 옵션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초 가격이 움직여서 내 P&L이 변하는 게 싫으면 델타를 이제 해지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옵션 가격은 기초 가격의 움직임 말고도 뭐 변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으니까 다른 거에 의해서 변하지만, 일단 기초 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지금 당장은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델타를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배가는 뭐냐면, 이제 옵션 가격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 가격의 움직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변동성이잖아요. 변동성이 큰 상품은 옵션 가격이 당연히 비쌀 거고, 변동성이 작으면 이제 옵션 가격이 낮으니까. 그래서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값이 이제 배가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1% 변하면 내 옵션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배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불이다 그러면 볼러틸리티가 1% 변하면 내 P&L이 1000만 불이 변한다. 배가가 플러스면 1000만 불 플러스가 나고, 배가가 마이너스면 1000만 불 마이너스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델타 배가가 있고요. 델타와 배가 말고 이제 감마와 세타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건데, 감마는 보면은 이런 겁니다. 기초 자산에 대한 델타의 변화량인데, 말이 좀 어렵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옵션을 1000만 불을 갖고 있어요. 달러엔 옵션을. 그러면 달러엔 옵션 1000만 불이 노셔널이고 델타는 50%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 불이에요. 그러면 제가 델타 해칭하기 위해서 이제 500만 불을 뭔가 해지를 해놨겠죠. 그런데 달러엔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50%도 변해요. 그래서 나의 델타 포지션이 꼭 500만 불이 아니라 오르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엔 가격, 그러니까 기초 가격이 변하면 델타도 변합니다. 델타로 변하니까 나의 포지션도 변하는 거죠. 그러면 기초 가격이 움직이고 나면 델타도 변하고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해지를 뭐 안 하면 그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감마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도 있고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데, 감마가 플러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달러엔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포지션이 델타 포지션이 변해요. 그런데 그 델타 포지션이 변하는 게 항상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엔이 130이었는데 140이 됐어요. 그러면 내 포지션이 플러스로 변합니다. 롱달러로. 그러니까 이익이 남게 되는 거죠. 또 달러 엔이 130이었던 게 120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의 델타가 변하는데 그때는 숏 포지션이 생겨서 자르면 또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감마가 플러스면 포지션이 항상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포지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면 무조건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뭐 항상 너무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옵션을 사야 되고 배가가 플러스인 경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변동성에 관련된 게 배가인데 배가를 사게 되면 배가가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사면은 배가가 플러스가 되니까 옵션을 사야 배가도 플러스가 되고 감마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감마는 뭐냐면 0.01%나 이렇게 변하면 나의 포지션이나 P&L이 얼마나 변하냐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마는 플러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수가 있는데 감마가 플러스라는 거는 내가 옵션을 샀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배가도 플러스인 경우고 감마가 플러스이면 기초 자산 가격이 변하면 나의 델타가 변하는데 그 나의 델타가 변한다는 건 나의 포지션이 변하는 건데 그 포지션이 항상 나한테 유리하게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감마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가 옵션을 팔은 것이고 그럼 배가가 마이너스일 것이고 이러면 기초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 나의 포지션이 변하는데 그 포지션은 항상 나한테 불리하게 변하는 겁니다. 세타는 뭐냐면 시간 변화에 대한 옵션 가격의 변화인데 옵션을 사게 되면 만기가 있으니까 시간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데 이걸 처음에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막투마켓을 한다는 컨셉으로 보면 하루가 지나면 내가 세타가 하루가 지남으로써 내가 옵션에서 손해본 건 얼마인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가 없어지나 이런 겁니다. 아까 감마하고 비교를 해보면 세타는 당연히 또 옵션을 내가 샀다고 하면 아까 감마에서 좋은 일이 있었겠지만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뭔가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터지는 값이 마이너스일 테니까 세타가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옵션을 만일에 팔았다면 감마에서 손해를 받겠지만 매일매일 들어온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타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주 극심한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옵션을 사면 배가가 플러스고 배가가 플러스면 감마가 플러스고 세타가 마이너스입니다. 옵션을 팔면 배가가 마이너스고 감마도 마이너스고 세타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감마하고 세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감마 트레이딩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델타가 이제 해지된 상태에서 제가 아주 한가한 이제 옵션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한가에서 뉴 딜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장이 끝날 때 어저께 이제 델타를 맞춰놨으니까 장이 시작할 때 아무 일도 없는데 장이 끝나고 나니까 뭐 기초 가격이 뭐 달러엔이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 포지션도 변했을 겁니다. 내 포지션을 변했으니까 그 포지션을 다시 잘라가지고 다시 델타를 스퀘어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이제 장 끝나고 하는데 만일에 내가 플러스 감마라면 그 변한 포지션이 당연히 나한테 이익이 났을 테니까 그만큼 나한테 이익이 났겠죠.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그 정리해서 나온 이익이 오늘 마이너스 하루 동안 난 세타보다 커야 내가 이익이 나는 거죠. 만일에 내가 마이너스 감마라면 마지막에 포지션을 정리할 때 내가 무조건 터지잖아요. 나는 항상 포지션이 나의 반대쪽으로 가니까 그 터진 게 세타만큼 안 터지면 플러스가 나는 거죠. 세타는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델타라는 게 있고 델타를 해제해야 되고 또 배가라는 게 있고 배가는 옵션을 사면은 팔면은 그냥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을 샀기 때문에 포지션이 항상 유리한 쪽으로 변하는 게 감마가 플러스인 경우고 그러면 세타는 마이너스고 반대면 감마가 마이너스면 세타가 플러스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매번 델타를 갖다가 해지를 해서 그 P&L로 세타하고 비교를 해보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트라데이에 옵션 트레이더들이 하루 종일 뭐를 하냐면요. 장중에 포지션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감마가 플러스고 세타가 마이너스인데 감마가 플러스인 걸 계산해 보니까 오늘 세타를 커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달러엔이 뭐 130인데 131이 되면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131이 됐을 때 포지션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 그 순간에 본전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장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나는 그날 본전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달러엔이 130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 끝나고 나면 133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원래 아까 장 끝나고 나서 한 번만 딱 감마 트레이딩을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만일에 내가 장중에 아무것도 안 됐다면 3엔이 움직여서 생긴 그 포지션을 전부 3엔을 다 먹었겠죠. 130에서 131까지. 그런데 내가 중간에 한번 잘랐기 때문에 이 자른 부분은 1엔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쓸데없이 잘라가지고 P&L이 덜 난 거죠. 물론 그날은 플러스가 났겠지만, 아까 세타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카바를 했지만, 그렇지만 잘랐기 때문에 더 많이 못 먹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130일에 잘랐는데 다시 130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에 아까처럼 장 끝나고 했으면은 아무런 감마에서 이익이 안 남아서 세타 전체를 손해봤을 텐데, 지금 아까 카바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카바를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130일에서 스퀘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130으로 내려가면 이때 포지션이 또 나한테 유리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또 벌게 됩니다. 그래서 본전에서 잘라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가면 올라갔을 때 먹고 내려왔을 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전에 갔을 때 경우 딱 하나만 비교를 해봐도, 거기서 내가 자르게 되면 만일에 더 올라가 버리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고, 내려가게 되면 훨씬 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감마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본전이라고 얘기했지만 매우 작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130이 내가 델타 해치를 했는데 131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130.10, 130.20 이럴 때도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 생기거든요. 이걸 계속 짧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같은 겁니다. 하루에 한 번만 자르는 거와 본전이 됐을 때 자르는 거하고 잘 비교해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4시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라는 것도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 뿐이고, 과연 옵션 트레이더들이 이 시간에 관련돼서 어떤 관점을 갖고 델타 해지를 할 거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걸 어떻게 매니지하는 거냐가 감마 트레이딩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트라 트레이딩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부터 더 오르나 더 내리나 그런 거를 감마와 세타를 보면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가를 제로로 만들지 않는 한 기초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포지션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 변하는 포지션을 가만히 놔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잘라줄 것인지, 이런 게 옵션 감마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트레이딩이고요. 여러분들 좀 재밌지 않으십니까? 이런 게 재밌으시면 옵션 트레이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